그러면 조선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사제도는 어떻게 운영을 했을까요? 자, 조선은 크게 군대 부대를 두 개로 구성을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중앙군인 5위가 있고요. 지방군은 따로 이름 없이 지방군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군대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교과서에 있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오늘날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병역의 의무라고 하잖아요. 일정 나이가 되면 남성들이 이제 영장 받고 간단 말이야, 군대로. 똑같아. 이때도 16에서 60세 모든 양인 남성들, 사실상 그러니까 모든 남성이에요. 양인이 이제 노비 때문에 넣은 건데, 노비를 제외한 모든 남성은 군대로 가거나, 몸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군대를 직접 갈 수 없을 때는 국방에 필요한 비용을 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병역의 의무를 지니는데요. 지금 우리 남성들도 똑같잖아요. 군대 직접 가거나 조금 불편한 공익 같은 거 이런 거 대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서 언급을 했듯이 원칙은 모든이요. 모든인데 차마 데려갈 수 없는 계층이 있었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공부해야 돼. 학생이라든가 나란 일을 보고 있어. 관료라든가 혹은 지방에서 나란 일을 봐. 향리라든가 그래서 요런 계층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 취급을 안 하니까 군대에는 안 끌고 가는데 노비라는 존재도 숫자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 요렇게 평소에는 군사훈련을 안 받던 잡다한 애들이 군대로 편제가 돼요. 이걸 우리가 잡새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총 부대가 3개가 되는데 조선은 그렇지만 잡새꾼은 평상시에는 이용을 안 하는 일종의 예비군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훈련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 그렇지만 누구나 직접 군사훈련 받는 거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백성들이 가급적이면 군에 직접 안 가려고 해요. 양반들은 더 하겠죠. 어떻게든 학생이 되어서 관료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나름의 군역을 면제를 받는다든가 기타 등등의 방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선은 시간이 지나면 군대로 직접 가는 것보단 이 군포라고 적혀 있는 군사 비용을 내는 방식으로 군역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조선 후기에 군사제도가 바뀌는데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용 약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당장은 이렇게 부대들이 있구나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을 똑바르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잘 필요해요. 이 돈, 세금을 거두는 가장 중요한 제도로 이용이 되는 게 조운 제도라는 제도고요. 이름 그대로 조세를 운반하는 제도예요. 우리나라 특성상 산이 많아서 육지로는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강이나 바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 제도인데요. 강, 바다를 이용해 지방에서 걷어진 세금이 수도, 서울에 있는 경창, 교과서에 있었죠. 이 경창으로 옮겨지는 교통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역시 이것도 똑같아. 모든 지역을 옮겨야 하지만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죠. 예외적으로 옮겨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게 우리 교과서에 적힌 곳은 국경 지역인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인데요. 교과서엔 없지만 실은 예외가 되는 지역이 하나 더 있으니 바로 우리 가장 남쪽에 있는 섬,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당시에 귀향지로도 굉장히 많이 썼던,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려워. 오죽하면 제주 사투리가 그렇게 우리 일반 말하고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별도의 나라처럼 너무 멀리 있고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세금을 따로 옮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제도,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옮기다가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을 주고받아야겠죠. 그게 역원제도 혹은 역원진 제도, 역과 원과 진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고요. 정말 긴급한 소식을 전할 때 봉수제도 사용합니다. 다른 말로는 봉화라고도 부르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연락을 주고받는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많은 제도를 만드는 데에는 역시 우리나라의 똑똑한 인재들의 활약이 있어요. 조선은 계속해서 이런 인재들을 키워내길 바랬고요. 요것 때문에 또 다양한 교육제도, 즉 다양한 학교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크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교육, 중간 단위의 교육, 가장 높은 단위의 교육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근데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초등교육, 학교를 만들려니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국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나 공부하고 싶어요. 그럼 마을에서 공부 좀 할 줄 아는 사람 모아가지고 기관을 만들었어요. 임시 학교 같은 요게 서당이고요. 주로 아까 얘기했던 뭐 유향소 같은 데서 일하는 양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훈장이 돼서 가르치는데 자, 국가에서 설립한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워낙 유명하니까 이름 정도는 아시는 게 좋겠죠. 요게 초등교육기관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천자문을 뗀다든가 기본적인 유교 내용을 학습을 했어. 혹은 좀 있는 집 자식들은 과외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을 했어. 그럼 이제 조금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요. 그 중등교육 단계가 요 학교들인데 자, 수도에 설치됐어요. 그 경우에는 사부학당이라고 이름이 불린다고 했고요. 혹은 지방에 설치됐어요. 향교라고 이름이 불린다고 했습니다. 향교. 그래서 국가에서는 사부학당, 향교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세워서 운영을 했고요. 이 두 학교는 정말 설치된 지역만 다르지 배우는 내용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도 지금 역사 수업을 해. 울산에서 수업을 하고 있잖아. 그럼 난 향교에서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돌리거든. 우리 실제로 지금 우리 학교도 그렇잖아요. 몇 년 일하시면 선생님들 다른 학교로 이동하시죠. 똑같이 다른 지역으로 선생님을 옮겨요. 그래서 내가 그러다가 수도로 갔어. 그럼 사부학당에서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학교는 정말 똑같은 학교야. 위치만 다른데 근데 국가에서 만들다 보니까 배우는 내용도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들도 계속 돌아가잖아. 이게 이제 공평하다, 형평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간혹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나는 조금 더 이쪽 분야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데 나는 좀 다른 선생님, 정말 유명한 학자 모셔와서 공부하고 싶은데 요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특히 돈 있는 양반들이 스스로 자기들만의 공부하는 학교를 세워요. 학원에 가까운 기관인데 요걸 서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서원은 뒤에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름만 읽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나중에 다시 언급 한번 할게요. 어쨌든 그러면서 여기서 또 조금 어려운 공부를 했어요. 자, 아직도 나는 배움이 모자라. 그럼 가장 높은 최고 교육기관으로 가는 거죠. 오늘날 대학교에 해당하는 성균관인데요. 이 성균관 앞에 이미 한 번 언급을 했었죠. 가장 높은 단위의 교육으로서 오늘날의 대학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시험에 통과를 한다든가 나름의 기본적인 조건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도 중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대학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부학당 혹은 향교 여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출신이라든가요. 시험을 쳐야 돼요. 특히 서원 같은 경우는 여기 졸업생들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곤란하잖아. 이럴 거면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어. 나의 능력을 증명을 했어. 이런 경우에는 성균관에 입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초창기에 이렇게 사부학당, 향교, 성균관 같은 학교들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학교는 역시 성균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제도 배우면서 너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선생님이 약간 쉬는 타임으로 드라마 한 편 준비했습니다. 과연 당시 성균관 학생들 어떤 식으로 생활했을지 살짝 구경 한번 해볼까요?
단정한 용모는 또한 수련의 일환. 모든 유생들은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 에? 다음! 내 뭐라 했어? 네네, 어련하시겠소. 집에 다녀오신 날은 매월 8일과 23일 딱 2번. 시험은 매월 1일은 구술 시험이. 월말에는 전하께서 직접 하문하시는 강독 시험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성균관 내에서 말을 타는 자는 감점 15점, 통금을 어기는 자는 감점 10점, 이유 없이 무당 결석하는 자는 감점 5점에 처한다. 감점 5점. 무엇보다도 삼강오륜에 위배되는 범죄를 저질 시에는 무조건 성균관 축제와 청금로 영삭이다. 교관 행세를 한 유생의 감점은 몇 점인가? 정익이 상유 안도연, 제자리로 가지 못할까? 교관 행세로 유생들을 현혹한 자넨 10점 감점일세. 이봐 자네 같은 사박당 동기새끼리 무에 그리 깐깐하게 구시나. 여긴 성균관이다. 넌 제자고 난 스승이야. 권반. 권반! 짬밥이 살로 안 가긴 한다지만 밥이 아니라 원점 아닌가. 원점이라니요? 백과를 보기 위한 내신 점수 말했어. 아침 저녁 다 먹으면 1점, 300점이면 대과를 볼 자격이 되네. 그렇군요. 대과 자격. 대과를 봐야지. 자네가 어디 보통 사람인가? 금상께서 인정하신 인재다. 초선이가 인정한 약물을 지닌 사내. 대물 김윤식 선생이 아닌가?